안녕하세요. Y디스커버리의 영입니다. 또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일도 하고 프로젝트도 함께 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에 정리해고를 당했었고 2025년 2월에 육아휴직을 갔다 오니까 저희 팀이 다 사라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는 강제로 다른 팀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저는 현재 있는 팀으로 오게 되면서 한 2개월 정도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 중에 팀 자체에서 좀 놀라웠던 거는 이 동료가 정리해고를 통해서 회사를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을 때 알게 됐고, 매니저한테 이 친구랑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함께 일하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미팅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는 온라인이 떠 있는데 왜 이렇게 미팅이 안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이 친구 요즘 안 보이는데 괜찮냐? 라고 하니까 이 친구 이틀 뒤에 회사 떠나게 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리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시시하는 분위기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직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같이 일해서 좋았다, 떠나게 돼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팀 매니저가 공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회사에서 그냥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저는 좀 놀랍고 의아했던 부분은, 이 친구가, 이 동료가 저랑 같은 레벨의 이제 데이터 분석가였는데 제가 구조조정으로 이 팀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이 친구는 정리해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팀에 오래 있었고 저보다 할 줄 아는 것도 이 팀의 문화에서도 더 많이 알 텐데 왜 내가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이 친구가 정리해고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저보다 일을 더 못하고 제가 더 잘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의 결정은 아마 더 위에 리더들이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나 회사에서는 잘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닿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CEO가 팀 전체를 좀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제 HR에서 일했었는데 인사과만 해도 팀 자체가 25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이상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스트림라인을 시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즉 내부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회사가 AI를 통해서 좀 더 자동화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비용을 줄이겠다는 말이죠. 그 비용은 결국 직원들인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들도 거의 다 실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좀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단은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는 원래 이런 겁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자를 때 너무 비인간적이다 라고 하지만, 회사가 생겨난 원천을 보게 되면 왜 회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회사라는 시스템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농업 시대에 있다가 이제 산업화된 그 산업 시대로 오게 됐는데,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 매니지먼트를 만들 때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냐를 보면, 회사가 지금 이러는 거는 전혀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회사는 우리의 커리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새롭게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진부한 클리셰 같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업 시대를 살 때는 자급자족으로 내가 먹고 살아갈 만한 것을 농사를 통해서 만들던가, 아니면 그거를 농작물을 통해서 팔아서 이제 내가 다른 것들을 사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을에 몇 명씩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무기 장인이 있는 것처럼 가방 장인도 있었을 거고, 그 장인들이 없어지면
그 가방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전한 거예요. 장인들이 없어도 그런 물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산업화를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GDP가 올라간 것처럼 산업화는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화를 만들 때의 신념은 장인들처럼 한 명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한 명 한 명이 없어져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한 명이 없어져도 5명이 100명이 없어져도 똑같이 100명을 다시 투입을 하면 똑같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신념 아래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매니지먼트가 나왔던 게 회사 사장이 있을 거고 CEO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장이 매니지하는 리더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디렉터라고 칩시다. 그 디렉터들이 매니지하는, 관리하는 또 매니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니저들이 또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단계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한두 명 빼도 다시 투입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교육을 주고 다시 일을 시킨다면 회사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은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 시스템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게 사람이 맞춰지는 그런 원리인 거죠. 이런 부분은 공장같이 블루컬러 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와이컬러들,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 2명, 100명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부분은 굉장히 크게 뭔가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씩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빠져도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 장인들처럼 한 사람이 너무 큰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부어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유명한 회사에는 능력이 좋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라져도 회사는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화에 있어서도 1차, 3차, 4차 산업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산업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개인에게 힘이 부여가 됐어요. AI가 나오면서 더더욱 개인에게 힘을 부여가 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회사한테도 힘이 많이 부여가 됐죠. 그래서 이 AI를 잘 다루는 회사들은 좀 더 내부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절감하고 또 사람들을 감축해서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쉽게 대체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3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AI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 자격증도 따시면 되고 스킬을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라는 시스템은 스킬 기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라는 곳은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배우게 되면 고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내가 배워서 공부하고 스킬을 습득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스킬에 맞춰진 계속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열정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나에게 의미 있는 일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기반한 뭔가 배움, 경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배우고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속도가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회고될 수 있는 확률, 내가 대체될 수 있는 확률 이게 굉장히 커지고 내가 거기서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또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해결책을 택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부분은 회사라는 시스템에서, 회사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스킬을 습득해서 내가 더 연봉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가 정리해고 2023년 정리해고를 경험하면서 저의 세계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커리어의 주도권이 회사한테 있구나, 나한테 있지 않구나, 나는 쉽게 대체되는 부품이구나 라고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 해결책은 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나의 커리어의 방향성,
나의 삶의 방향성,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뚜렷해지거든요. 내가 회사에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으면 나의 커리어의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내가 열정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 때는 내가 돈 벌고 있고 내가 경험을 쌓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또 다른 데 이직하면 되지. 또 이직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돈을 더 벌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퇴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정리해고를 당한다던가 그런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삶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였지? 왜 이렇게 살았었지? 하면서 또한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잠깐 실망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다시 일어나서 탈탈 털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자리에서 자리를 잃었지만 내 방향성의 길을 잃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게 다시 재취업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새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그 힘듦을 뚫고 나가고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나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히든 포텐셜, 숨겨진 잠재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고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 다큐를 보는데 한국에서 3개의 시옷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은 실패, 시도,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3개를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의 숨은 잠재력이 더 발휘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3가지를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신이 더 줄어듭니다. 시도를 했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를 해도 괜찮아 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도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시도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도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없었을 때 그 세 가지의 시옷을 못했어요. 시도, 실패, 실수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제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실패가 곧 성장이고 하나 또 배우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또 다르게 해봐야지. 왜냐면 내 목적과 나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이 시도와 실수와 실패는 결국 내가 목적이라는 방향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방향성 과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중요시 여기고 내가 진짜 굳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목적을 찾으세요, 목적을 발견하세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목적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런 말로 그냥 하면서 그러다 보면 목적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목적은 제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법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방법 웨비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리고 목적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목적과 그 목표를 또 헷갈려 하는 게 있고 목표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왜 아닌 것들 그리고 목적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목적을 찾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긴 한데, 내 일을 한다는 거는 부업으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이드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대체될 수 있지만 회사가 자리를 내어주면 내가 자리가 있는 거고, 회사에서 자리를 없애면 내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주도권이 회사한테 다 있어요. 내가 사이드로 내 부업으로 하는 일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는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커리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커리어,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내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내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내 일을 하세요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더라도 사이드로, 부업으로 내 일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내 커리어에 나라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회사 밖에서 부업을 하는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일에 있어서 더 창의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능력도 더 높아지고, 또한 삶에 있어서도 더 뭔가 만족감이 있고 더 열정이 있고 의미가 생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처럼 힘들어 하시고 방황을 겪지 않도록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로 가는 로드맵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더보기란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대체되지 않는 해결책은, 하나는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할 때 훨씬 더 열정적으로 또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벌써 내 일을 시작하거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전부 다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저도 인사이트를 얻고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